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필터, 조정,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필터는요, 말 그대로 영상 위에 어떤 색감을 입혀주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편집을 하고 있던 이 소스에다가 바로 한번 써볼게요. 필터에 가서 이제 필터 카테고리를 열어보면 추천, 프로 뭐 이렇게 각 분위기, 상황에 맞는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더 내려가면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개념은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테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뭐 이렇게 색감을 바꾸는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자, 얘 적용하는 방법은 그냥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쓰고 싶으면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 되거든요. 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생겨납니다. 자, 잘못 만든 거는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생기면 약간 보라색으로 이렇게 레이어가 생겨나는데, 이 레이어가 덮고 있는 부분까지 그 효과가 밑으로 계속 중첩이 돼 버립니다. 자, 얘를 잠깐 안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자, 눈을 잠깐 끄면, 자, 얘가 원본 영상인 상태고, 자, 이 필터가 덮여 있을 때 상태는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높아지네요. 방금 거를 했더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걸로 해보고 싶다. 그럼 얘도 만약에 선택을 하면 이제 이게 중첩되니까 얘 효과가 여기까지 먹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은 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데, 자, 나는 업스케일을 안 쓰겠다 하면 지우면 돼요. 딜리트 하시면 되고, 자, 얘도 적용할 부분을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위에 엎어집니다. 자, 지금 가을이라는 느낌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바뀝니다. 자, 효과를 적용하고 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설정을 하고, 그럼 밑에 있는 거 쭉 다 적용된다 했죠. 자, 이런 부분들 보면 합성이 막 돼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스티커 효과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마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뒷부분을 제가 좀 잘라서 비교를 해드리면 여기가 적용된 부분이고 여기가 적용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밑에 것까지 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효과가 너무 세다 싶으면 속성창에서 선택을 하면 하얗게 됐을 때 속성창에서 필터 변수가 있죠? 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좀 조정을 하면 그게 바뀝니다. 이렇게 약간 반응이 늦기는 한데 이렇게 바뀌고요. 쓰기 싫다 하실 때는 딜리트 키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 나는 4K로 한번 해보겠다.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약간 더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 나죠. 저는 보통 영상을 촬영할 때 용량의 문제 때문에 4K로 촬영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캠핑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그때는 풀 HD로 찍어서 이 4K를 한번 적용을 해요, 저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선명한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가 들어가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적용해서 제 영상에 이제 나중에 내보내기 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 효과를 덮어 씌워주면 전체적으로 조금 선명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 키보드에서 V키를 누르면 이게 잠깐 비활성화가 되거든요. 레이어 눈을 끄지 않아도. 자, 이게 원래 상태. 한 번 더 누르면 좀 더 색감이 진득해졌죠. 그리고 채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저는 이 정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냥 덮어준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 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분위기를 적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동시에 중첩해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의도적인 게 아니라면 굳이 섞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니까. 그리고 섞었는데 의도치 않게 또 좋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불복.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아, 얘랑 섞었을 때 괜찮다라는 걸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죠? 미리 알 수는 없는데, 한번 써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냥 또 쓰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가을 단풍이라는 거 한번 또 적용해 봤거든요.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결과물이 뭐 이렇게 약간 이게 엉망진창인 상태죠. 이렇게 하면 색감 자체가. 그래서 뭔가 중첩은 의도적인 게 아니면 굳이 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서 해당 카테고리가 어떤 느낌인지 눈으로 한번 사진을 빵빵 찍어 놓으시면 다음번에 사용할 때 좀 더 빠르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특수한 느낌을 내주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조정 부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이 조정이라는 거는 필터는 이미 되어 있는 프리셋 같은 개념이에요. 이미 다 적용돼 있고 있는 거 그냥 골라 쓰면 되는 개념이고, 조정은 수동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에 대조, 즉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도 조정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자동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루트 기능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리면 여기서 온도, 색조, 채도 이런 것들을 막 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영상 하나하나 단독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돌리는 방법은 여기에 리셋 버튼이 있죠. 요거를 누르면 리셋으로 뿅 하고 돌아옵니다. 자, 얘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적용을 해야 되고 얘도 적용을 해야 되고 얘도 적용을 해야 될 때는 메뉴에 있는 조정 기능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조정 눌러주시고 여기 사전 설정이라는 것도 있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사전 설정은 여기서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여기 사전 설정으로 저장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면 내가 자주 쓰는 설정이 여기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직접 만들고 싶으면 사용자 조정을 눌러주시면 플러스 버튼 눌렀죠. 그러면 여기 약간 황토색 같은 개념의 이런 조정 레이어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내가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넣고 싶다 라는 개념으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설정창을 가면 아까 동영상 한 개의 서브 설정으로 조정이 있던 것처럼 여기 조정 레이어도 여기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뭐 방금 설명드렸죠. 자동 조정, 뭐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적당히 조절해 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밑으로 더 내려가면 자, 온도 좀 더 푸르딩딩하게 좀 더 누렇게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색조를 더 타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채도를 조금 더 올리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출도를 조절하는 기능, 그 다음에 대비 콘트라스트죠,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하얀 부분, 하이라이트는 흰 부분을 말하거든요. 밝은 부분을 더 밝게 더 어둡게 하는 기능, 어두운 부분, 그림자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더 어둡게 만드는 기능. 그러니까 하이라이트하고 그림자는 양쪽으로 조절하면 대비를 높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화이트 영역만 더 세게 더 약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랙. 이 하이라이트 화이트는 비슷한데 얘는 좀 더 범위가 넓고 얘는 범위가 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휘도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더 내리면 선명하게 해서 좀 입자들이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선명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거는 정확하게 뭐나 이게 뭘 반영을 한다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져보면서 익혀야 됩니다. 좀 더 거칠게 입자를 주는 느낌도 있고, 여기 보면 그레인, 노이즈가 막 생기죠. 입자를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드 효과, 좀 흐릿하게 이렇게 회색기가 좀 돌아요.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비네트 효과는 테두리에 이렇게 음영을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 효과가 다 먹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바닷속을 보고 얘를 맞췄지만 얘가 덮여있는 다른 영역에 가면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한 장면의 사진을 보고 이걸 맞춰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장면들 좀 확인하면서 이걸 맞추시는 게 좋겠죠. 자, 만약에 이게 좋다, 나 이거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사전 설정으로 눌러주면 방금 내가 만들었던 거를 적당하게 이름을 하나 줄 수 있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 설정에 얘가 방금 적용한 게 이름이 하나 붙고 또 생기게 돼요. 내가 이 사전 설정을 다음번에도 만약에 또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여기에 뭔가 또 쓰고 싶죠. 그러면 사전 설정에 와서 1, 2, 3, 4, 5 됐던 거를 플러스 해주면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얘는 필터를 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처럼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만들어서 다 썼던 것들이거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브랜드 키트에 뭐 삭제할 수 있다 이런 메뉴도 뜹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삭제를 다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뭐 여기 썸네일 같은 게 미리 보이진 않는데 요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보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게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썸네일이 내가 원한 어떤 영상이 아니라 아이 얼굴이 나오고 있지만 요걸로 판단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필요 없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 지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필터랑 조정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을 거고, 필터는 원래부터 다 덮어 씌우는 거, 조정은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영상 하나당 따로따로 이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본이라는 것만 맞춰봤는데 세팅을 해봤는데, 여기 HSL, Hue, Saturation, Light 이거죠. 색조, Hue, Saturation, 채도, 명도, Light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색상별로 각각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곡선, 커브 곡선이라고 하죠. 이걸로 조정하는 방법들도 있고, 포토샵을 배우신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컬러 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는 해당 부분만 적용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뭐 마스크에 대한 개념들 이미 영상에서 우리가 약간 건드려 봤지만, 마스크 이해하신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추가하면 어떤 마스크 쓸래? 나 원을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뭔가 세팅한 값들이 거기만 적용이 되고 마스크 밖의 범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죠. 예. 나는 지금 방금 원으로 했지만 화면에서 반반 정도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 적용시킬 때 마스크를 추가를 해서 화면 반반할 거야.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샥 돌리면 반반 되거든요. 반반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다가 뭐 채도를 좀 높여볼래. 그러면 채도가 높인 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보여주는 광고 영상 찍을 때 여기 선명하고 여기 어두워요. 뭐 기존 대비 얼마 밝다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영상을 혹은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 루트. 자, 이 루트는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저도 이 루트를 제가 잘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저는 거의 필터나 조정해서 내가 만들어 쓰는 걸 쓰고 있고, 이 루트는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색감 보정 파일인데, 뭐 라이트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프리미어라든지 영상을 편집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개념들이 잘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이거는 그냥 파일만 갖다 쓰는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필터들은 캡컷이 내장하고 있는 필터들이고, 여기 있는 조정은 필터인데 내가 만들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루트는 남이 만든 걸 내가 갖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이버 같은 거에서 LUT, 루트 파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색감 고민 끝, 무료 루트 다운로드 사이트 7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블로거들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뭐 링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뭐 다운로드 링크 같은 걸 막 줘요. 그래서 무료로 받아서 이제 한번 제가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무료라고 있네요. 자, 그럼 다운로드를 받죠. 자, 이미 제가 한번 써보긴 했어요. 자, 여기 가면 지금 이런 파일들을 줍니다. 자, 일단은 중복되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방금 다운받았거든요. 자, 더블 클릭하면 압축이 풀려요. 자, 확장자가 보통 루트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큐브라는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둘 다 같은 거예요. 캡컷에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파일들이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물어보는 파일이 이제 큐브 파일 아니면 루트 파일을 가지고 와라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전부 지금 큐브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제가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동시 선택이 되는가 모르겠네요. 동시 선택 되는구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아까 전에 제가 테스트 한다고 한번 해봤는데, 동시 선택은 되는데 삭제는 하나만 되는 것 같은 느낌. 됐다. 자, 원래는 이 상태예요. 가져오기. 큐브 및 3DL 파일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눌러요. 그러면 방금 다운로드 받은 폴더 가서 압축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다빈치 리졸브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포토샵 프리미어 버전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은 포토샵 프리미어 버전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루트 버전은 뭐 여기 이런 것도 다빈치 리졸브도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파일만 호환되면 돼요. 자, 이거를 내가 쓰겠다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불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죠. 자, 이거를 내가 써보고 싶다 하시면 마치 필터를 쓰듯이 나 이거 쓸래 하시면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색감이 원래는 이런 바다였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색감 자체가 약간 누리끼리해졌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면 방금 내가 가져온 여러 가지 루트 파일들 중에서 지금 적용한 게 FG 시네마 드라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네 드라마. 그걸 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걸 일일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딱딱딱 제끼면서 나 이거 괜찮은데? 하고 클릭을 하면 그걸로 또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정도도 어느 정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다 보면 뭐 자연 대상이라든지 사물에 이걸 이제 적용을 했잖아요. 이렇게. 괜찮은데 이게 사람의 얼굴에 묻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 색감이 이렇게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쓰는 거는 좋기는 한데 사람의 얼굴에 묻는 거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 장면 전환 좀 지웁시다. 잘 안 보이니까. 자, 나는 만약에 여기다 적용할 거야 했는데 지금 이게 적용돼 있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 묻잖아요. 그게 싫으면 여기에 피부톤 보호라고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면 사람 얼굴의 원래 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얘를 V를 눌러서 적용 안 시켰어요. 그 다음 적용시킵니다. 머리카락이랑 배경 부분은 살짝 변하는 것 같지만 사람 얼굴은 변함이 없죠. 얘가 켜져 있으니까. 지가 인식을 한 거예요. 어디가 사람인지. 자,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한단 말이죠. 괜찮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또 다른 거 없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막 뒤지다 보면 또 루트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으면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뭐 헐리우드 스타일의 루트 파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또 무료로 다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되죠. 다시 캡컷으로 돌아가가지고 추가 버튼 눌러서 방금 다운받았던 거를 다운로드 폴더에 놔놨으니까요. 자, 여기서 헐리우드 스타일 얘를 받았거든요. 자, 몽땅 선택해서 얘를 열기를 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쫙 가지고 와요. 한 20개나 되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선택을 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푸르딩딩한 느낌. 자, 이걸 선택을 하면 이런 느낌이 나고. 뭐, 여기 보니까 아까 회색 같은 흑백 느낌도 있기는 하던데. 뭐, 어쨌든 이렇게 누르면 그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자, 이거를 내가 얘 대신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름이 뭐, 미스터 로봇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쓰고 싶으면. 한번 선택하고, 여기서 쭉 찾다 보면, 이게 알파벳 순서로 정렬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더 미스터 로봇. 여기 있네요. 미스터 로봇. 그러면 또 색감이 이렇게 바뀝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다 덮어 씌운 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루트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루트 파일은 이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요. 이거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색감을 보정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다빈치 리졸브라든지 이런 툴들을 쓰는 분들은 이것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죠. 시네마틱 영상이라든지 감성 영상을 만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캡컷을 쓰는 분들이 그 정도의 영상을 만약에 만들 수는 있어요. 캡컷이 수준이 뭐 낮은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정도까지 가능은 하기는 하는데 전문적인 색 보정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얘가 떨어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효과들이 적용되어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얘를 내보내기를 할 때 색감이 좀 떨어지거나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요 렌더링을 하는데 들어간 코덱 자체가 이 캡컷이 뭐 썩 좋은 코덱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써보니까 저도 약간 화질 저하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끔 가다 있기는 하던데, 물론 소스에 따라서 케바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전문적 영역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급 툴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캡컷은 약간 이거는 흉내만 내는 수준 자체는 절대 아니에요. 얘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굉장히 상업적, 여러분들이 뭐 영화 바닥에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템플릿을 제외하고, 템플릿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사진 던져놓으면 끝나는 거라서, 자, 가져오기부터 해서 오디오 쭉 해서 지금 조정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뭐 거의 강의만 한 11강 정도까지 해서 진행을 해 온 것 같은데, 자, 그 외에 이제 이런 설명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게 뭐시고까지를 하는 거는 굳이 뭐 유튜브에서 제가 그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들이 좀 들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일단 골라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것만 잘 활용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캡컷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주 긴 영상,
뭐 한 11개까지 나눠가지고 쭉 달려왔는데, 이 영상들 이제 하나하나씩 올렸잖아요. 요거를 또 하나로 제가 묶어가지고 보기 편하게 일괄 파일로도 올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캣컷을 하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게 그 유튜브에서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게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어차피 사진이나 영상을 못 보여주고 텍스트 가지고만 질문을 하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의 질문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변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좀 내용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뭐 라이브, 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약간 Q&A 같은 걸 진행하는 강의도 한번 해볼까, 네, 여러 가지 계획을 2025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